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가가 문제다.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걸 가지고 장시간 상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단지가 한 3,500세대 돼요. 3,500세대가 되는데 가령 이제 내가 130제곱미터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있어요. 유사매매. 이것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이제 굳혀져 버렸다 이겁니다. 거의 굳혀졌다.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사매매를 사례를 하는데,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납세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거예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알고 그대로 신고하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세관청 세무공무원, 제가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해보면서도, 받아보면서도, 세무조사 공무원이, 공무원 자기도 알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부지다 이거예요. 왜? 자기도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불복을 해보니까 불복 단계에서 또 다른 사례가 또 튀어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납세자한테도 돈이 되고, 또 내가 뭐를 흉측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이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요, 처분 요구가 한 거 있어요. 시가 산정을 위법을 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처분해라, 징계해라 라는 식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부가 자이 특수관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라 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증여를 했다 이거예요. 증여를 했으면 증여재산 가액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제 여기서 주식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식수, 그 다음에 주식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주식 시가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 시가를. 그러면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이거는 다 법이 시가를 어떻게 잡아라. 이게 상장 주식이면 어떻게 잡고 비상장이면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서상 같이 이런 거를 재무제표를 가지고 뭐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뭔가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가령 이제 이게 8만 5천 원인데, 이게 보니까 낮춰가지고 1만 5천 원을 더 낮춰가지고 그러면은 7만 원을 시가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다 이거죠. 증여세를 신고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 감사원이 와서 보니까 자일한테 가야 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가 1억 원이나 탄류가 됐고, 그렇게 되면 자2로 가야 될 거는 3억 원의 증여세가 적게 냈다 이거죠. 증여세를 적게 내게 됐다.
이거는 이제 재산가액으로 보니까 한 10억이 더 증여재산가액이 더 높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3억입니까? 4억 정도가 더 재산가액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가를 15,000원을 다운해 가지고 시가를 잡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만큼을 더 왔는데도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이 정도를 덜 낸 것으로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만큼 그 적게 저가 양도를 한 거죠. 저가 양도를 했으면은 이미 시가를 보고 양도가액으로 보고 계산해 가지고 양도세를 때려요. 양도세를 때리니까 전체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5.8억 정도를 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이제 4억에다가 9.8억 정도가 세금을 덜 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출을 해가지고 세금 더 받고 관련 공무원자들은 다 응당 조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를 어떻게 잡느냐. 내가 이렇게 그러면 15,000원 낮춰가지고 했는데 그걸 오케이 해주면은 이 정도 9억 8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안 내도 무사 패스하고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9.8억 정도 낮춰가지고 해주면은 내가 그러면 얼마 줄래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뭐 돈 1, 2억이나 주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면은 이제 9.8억 덜 내고 차라리 이제 한 1, 2억 더 쓰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이에요. 납세자도 돈을 적게 낼 수 있고 또 그거를 뭐 신고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내가 능력 발휘를 해 주겠다 하면은 그것도 돈이 될 것이고, 혹여나 세무 공무원이 그거를 눈 감아주고 받는 대가로 했다면 그 뇌물이 될 것이고. 이 아파트는 말입니다. 단지가 3,500세대가 되면요. 1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도로가 25m다. 각각 25m면은 이쪽에 있는 내가 5층을 팔았다 이겁니다. 5층을 양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130제곱미터의 면적을 찾아봐야 돼요.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이 130에 12월 가령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거래가액을 찾아보니까 한 3개가 나오더라. 12월 달에는 3개, 11월 달에는 뭐 여기도 이제 4개, 뭐 10월 달에는 뭐 한 3개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10개의 사례가액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찾아야 되느냐. 그런데 다 찾아보니까 가령 여기는 이제 9억이고 어떤 경우는 9억이고 가장 낮은 거를 보니까 7억이더라. 그러면 내가 9억을 쓰고 싶냐 이거죠. 7억을 쓰고 싶지. 7억을 쓰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9억을 쓰고 싶지 않죠. 그런데 과세관청은 9억을 쓰고 싶은 거예요. 시가를 9억으로 해야 이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한 사례인데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9억을 쓰고 싶은 거예요. 과세관청은. 근데 나는 7억이나 이 7억보다 더 낮은 거를 쓰고 싶다 이거죠. 근데 국세청은 자기들한테 이 단지 내에서 이 단지 몇 동 매도가 이렇게 신고한 거, 2단지 내에서 몇 동 매도가 신고한 거, 3단지, 4단지 각각별로 신고한 내역들을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납세자가 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단지 이 면적 하에서 거래한
실거래가 사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동 매도, 몇 단지 몇 동 매도가 이거를 했다. 몇 동 매도만 알면은요, 몇 동 매도, 지금은 층은 알 수 있죠. 층은 각 층별로 사례가액은 알 수 있는데 몇 동 매도 이거를 알아야 그쪽에 공시가격이 이게 5% 이내인지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지 공시가격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동일한 거를 전제로 했는데 자꾸 법원에서 깨지니까 5% 이내에서 그 공시가격이 5% 이내면은 그 5% 이내 다른 그 사례가액을 끌어올 수 있다. 시가로 잡아올 수 있다.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5%의 근거가 어디냐 이것도 상정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규칙은 그냥 국세청장이 알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거는 그러더라도 사례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례가액들을 국세청이 보고 있는 신고 시스템을 다 공개해라 이거예요. 공개해라. 그러면 납세자가 1단지 몇 동 매도가 2단지 몇 동 매도, 나는 그러면 1단지다 이거예요. 1단지에 같은 몇 동 매도를 내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추려가지고 내가 신고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9억인지 7억인지 이 사이에 있는 8억인지 그걸 내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거를 알게끔 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는 단지가 틀린 거를 끌어와 가지고 5% 이내에 있는 거니까 사례가 시가로 잡았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건 틀리지 않느냐? 그 더군다나 20m가 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서울시에다가 지적을 확인해 보니까 항공 이렇게 위성 그걸로 해 보니까 19점 몇 미터다 이거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공부상에는 전부 다 20m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 이걸 가지고 국세청 처분청하고 이렇게 납세자하고 연결하는데 그 대리를 해주다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징그러워요, 진짜. 네? 징그럽다고요. 답답하기가 이럴 때 없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조서 공무원한테도 당신이 나가서 세무사 하면은 당신이 이거 그 유사매매 사례가 이거 찾아낼 수 있겠냐? 못 찾아낸대요. 본인도 못하는 걸 왜 납세자 보고 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세무 공무원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요. 네. 처음에 이거를 만든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때가 한 그때 시점이 2006년 아니면 2007년일 겁니다. 2007년 정도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무슨 위원회를, 과세를, 이렇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그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법무과장으로서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서 어떤, 이 아파트 시가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잡으면은 우리가 증세를 할 수 있는 세수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과세가 더 많이 되니까 그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올라온 것이 위원회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게 채택이 된 걸로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당시 서울청장님이 이 건을 보고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헌 여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 위헌 여지 있습니다. 법원에서 분명히 위헌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 그때만 해도 보잖아요. 이 동별로 어떤 경우는 이 뷰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다가 보인다, 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고층은 뷰가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이고 있는 이쪽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1억에서 1.5억이 차이가 나고 있고,
방향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조망권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보통은 3억도 더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현실은. 근데 리모델링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고, 방향 이런 거 필요 없고, 면적만 같아버리면 일단 과세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를 끌어와가지고 시가로. 그러니까 항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죠. 납세자는 방향도 틀리고 조망권도 틀리고 햇빛 들은 것도 틀리고 뷰도 틀리고 리모델링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것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원이 이상하게 그거 다 합헌입니다. 그렇게 위법이 아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누군가 납세자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납세자가 졌어요. 그렇게 해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이게 합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합헌이 되고 그 법률 자체가 합헌이 돼가지고 합헌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방향성이 틀리고 조망권이 틀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이 서로가 틀린 거를 가지고도 같은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시가를 잡아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가격 변동이 있으면 또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례 어떤 것들은 졌어요. 국가가 패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이 제일 잘하는 게 패소하면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5% 이내이면은 다른 5% 이내에 있는 다른 층, 동 이런 것도 끄집어 와가지고 그것도 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면적도 5% 이내 거는 끌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이면은 100제곱미터면은 5%면 105제곱미터에 있는 다른 집 거 사례가액도 끌어올 수 있고 공시가격이 A가 이제 가령 이제 1억이었다 하면은 1억 500입니까? 1억 500에 그 다른 집의 그 사례가액을 끄집어 올 수 있다 이거. 면적만 요만큼 차이 나면은 아예 1제곱미터마다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거를 끌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적은 거를 끌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더 많은 사람 그 면적도 더 크고 공시가격도 더 높은 집의 사례가액을 내 걸로 끌어올 내가 양도가액 그 증여라든지 이런 거에 시가로 끌어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상정 규칙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합법이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것이죠. 근데 법원에서 이거를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 이거죠. 가만히 보면은 지금 법원도 가만히 보면은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사회주의적 개념이 많이 퍼져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항시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전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검사들이든지 자기 집이면 자기들도 이렇게 뭔가 불만이 나오겠죠. 입이 뾰족 나오겠죠. 예전에는 그때 당시에요. 고위 이제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청탁하는 것이 옆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에 자기 동네 아파트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좀 찾아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재산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장인이 증여를 하는데 그거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알아야 그거를 시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문제 안 생겨야 잡음이 안 생겨야 옆에 동료 경쟁하는 상대들로부터 흠을 안 잡힐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였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알아내는 게 그 청탁인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정확하게 알게끔 못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알지를 못하게끔 시가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시가라는 게 왜 특정을 해야지. 특정을 하면은 한 개가 나와야지. 이게 뭐 10개 중에서 내가 그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뭔가가
부패의 영역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납세자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특정을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되게 안 되게끔. 그런데 그렇게 특정하게끔 하는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법이라는 게. 이 공간에 있는 거 네가 알아서 신고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는 신고 기껏 이 종안에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신고했더니 나는 이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불복해봐. 이런 식이에요. 불복도 억대 이상의 차이가 나야 불복을 하지 몇 천만 원 차이 난 것 가지고 불복할 수 있겠어요? 현실이 이런다니까. 현장은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는 겁니다. 힘들게. 그러니까 좋게 이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그냥 낮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원칙대로 뭐를 특정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제대로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한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내 집을 판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이제 해봐야 된다. 뭐든지 사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판다고 할 때, 내가 양도세라든지 증여세를 낸다고 할 때, 증여세를 낸다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면 거기서 난관이 생기고 거의 불가능이다 이거죠. 몇천 세대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300세대 정도만 찾아내겠지만, 그럼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만큼은 좀 어떻게 법원이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하소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